반갑습니다. 김보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 지수법칙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 법칙 공부했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거 포함해서 다항식 계산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항의 정리. 솔직히 말하면 항의 정리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중요하고요. 동류항 끼리 계산이 그 다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동류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할 것인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다른 과정에서 또 나옵니다. 자, 그것의 기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하기 전에 질문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단항식도 다항식을 할 수 있나요? 맞죠. 예를 들어서 수 혹은 수나 문자, 얘는 그냥 EX가 되겠죠. 자, 문자로만 이루어진 거, 뭐 문자와 문자의 곱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부호가 붙을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3y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즉 수나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덩어리가 단항식입니다.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의 덩어리가 단항식인데요. 얘도 다항식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항식끼리의 곱셈도 다항식의 계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가끔씩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럴 때는 이 정도로 한번 짚어주시는 거 괜찮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단항식과 단항식, 상수항도 단항식이죠. 이런 것들이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즉 두 개 이상의 단항식들이 덧셈으로 표현되는 것이 다항식이다. 하지만 다항식 안에 단항식도 들어가요라고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도 있죠. 저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가 덧셈이 생략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2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어서 항 3개가 덧셈으로 표현되어 있는 다항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할 때 중요한 사실은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항의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괄호가 있을 경우에는 괄호를 항상 먼저 정리를 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부호를 주의해야 되는데 특히나 뺄셈에서는 괄호 정리한 다음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야기를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은 5a-3b라는 이 다항식에다가 3a 플러스 2b라는 다항식을 어떻게 하죠? 더하게 하죠. 솔직히 더하기는 괄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건 별로 문제될 게 없죠. 굳이 다시 쓰자면 이런 거죠. 5a 더하기 마이너스 3b 더하기 3a 더하기 2b가 되는 것이고요. 자,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니까 위치가 바뀌었다 생각하고 5a 더하기 3a 더하기 마이너스 3b 더하기 2b 의식적으로 더하기 이렇게 몇 번 짚어줘요. 그럼 나중에 안 헷갈리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가 곱셈이 여기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하게 되는 것이니 얘는요. 곱하기 a로 묶어주고 5 더하기 3 더하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 더하기 2 곱하기 b로 묶어준다. 결국은 5와 3 더해서 8 곱하기 a 8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b 하지만 이건 우리가 8a 마이너스 b라고 적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하고 이제 핵심만 짚어보게 된다면 원래는 뭐였냐면 다항식과 다항식을 더하는 거였는데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즉 동류항이라는 것은 문자와 차수가 같아야 되는 거죠. 지금 얘만 본다면 A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A의 1차니까 A 1차항입니다. 얘도 B, 문자는 B밖에 없죠. B의 1차, B 1차항입니다. 동류항끼리 한 다음에 결국은 개수끼리의 계산이다. 개수끼리의 계산이다 라는 말이 그래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는 5랑 그 다음에 3을 더해서 8a 그리고 마이너스 3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b에서 결론 8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러면은 몇 번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직관적으로 계산도 가능해지는 시점이 오겠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얘는 지우고 갈게요. 자, 뒤에 빼는 다항식. 빼지는 다항식 앞에 괄호가 있죠. 그러니까 즉 정확히는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요. 이때는 부호를 조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적어볼게요.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란 다항식에서 뺍니다.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빼는 식의 전체 항, 부호가 다 반대로 되는 거죠. 마치 이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어서 이 각각 모든 항에 분배하는 느낌을 주면서 어떻게 나오죠? 마이너스 2x, 여긴 부호가 반대여서 플러스 3y, 반대 부호가 돼서 플러스 2가 되고요. 앞에 거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솔직히는 여기 다 덧셈 기호가 생략돼 있어서 더하기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동료항끼리. 그러니까 3x 더하기 마이너스 2x니까 개수끼리 계산. 3에서 2를 빼서 1x, 1은 생략하죠. 그 다음에 2y 더하기 3y. 2랑 3을 더해서 플러스 5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2를 더해서 플러스 1. 이것이 그래서 두 번째 답이 되는 겁니다. 다시 적어주면 x 플러스 5y 플러스 1. 자, 요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이걸 이제 몇 개 풀다 보면은 요령이 생겨서 귀찮으니까 막 생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잘해요 막 이러면서 3x에서 2x 빼니까 뭐 1x, 2y에서 마이너스 3y 빼니까 갑자기 마이너스 y래요. 자기가 더해버린 거죠. 아니잖아요. 5y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하면 실수가 있으니까 실수가 있을 때까지 한 번 정도 기다려주는 거 괜찮아요. 봐봐, 네가 이렇게 하면 자꾸 실수하지 않니? 그럼 그게 귀찮을 때는 여기다가라도 일단은 괄호를 풀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동료항 관찰에서 얼마, 동료항 관찰에서 얼마, 그리고 동료항 관찰에서 얼마 이렇게까지는 해라 라고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풀이 쓰는 거 귀찮은 친구한테 계속 쓰라라고 하면 더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방법으로 접근시키신 다음에 좀 복잡한 문제일 때 또 실수하면 그때는 봐라 적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면서 적도록 유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차식의 덧셈과 뺄셈 갈 건데 솔직히 2차식이다 3차식이다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다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복잡한 식이 돼버리는 거죠. 1차식 이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같은 항끼리 즉 2차항, 1차항, 상수항으로 정리를 먼저 하고 안 돼 있을 경우에는요. 자, 괄호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우선시 뭐예요? 괄호가 항상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은 동료항끼리 계산으로 넘어오는 거죠. 자, 첫 번째 거 볼까요? 자, 더하기 있으니까 괄호 생략해도 상관이 없고요. 결국 얘는 쓰자면 이런 거죠. 2x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4x. 자,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더하기 상수 3 더하기 마이너스 5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괜찮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x제곱이라는 항이 동류항인 거죠. 문자는 x로만 이루어져 있고 차수는 2차입니다. 그래서 2하고 3을 더해서 5x제곱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곱하기 되어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1 더하기 4가 되니까 플러스 3 그리고 x. 상수항 3 더하기 마이너스 5니까 더하기 마이너스 2지만 우리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쓰죠? 그냥 바로 덧셈기호 생략하고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정답은 바로 얘가 되겠죠. 두 번째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자, 2차식에서 2차식을 뺄셈하는 계산. 원래는 처음은 그래요. 자, 그런데 마치 얘가 뭐라고요? 마이너스가 모든 항에 이렇게 분배가 되는 형태가 돼서 얘는 뭘로 나와요? 풀어주면 플러스 x제곱이고요. 여기는요. 플러스 3x가 되고요. 여기는요. 마이너스를 됩니다. 밑에 건 한 번 더 쓸게요. 5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리고 이렇게 써볼까요? 자, 이제 동류항끼리의 계산인 거죠. 이제는 이제 알았으니까 동류항을 5x제곱 더하기 1x제곱 5 더하기 1 개수끼리의 계산 6x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플러스 3x 하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얼마 되죠? 플러스 1x가 되고요. 자, 그리고 상수항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0인 거니까 0은 쓰나 마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계산은 6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해서 계산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수가 간단히 아니라 소수가 될 수도 있고요. 개수가 분수인 경우도 있고 정수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원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퀴즈! 자, 동유항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x제곱 y, xy제곱 둘은 동유항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얘는 x 곱하기 x 곱하기 y고 얘는 x 곱하기 y 곱하기 y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동유항은 아니지만 차수는요. 같아요. 이거 몇 차예요? 그렇죠. 얘 3차입니다. 문자가 3개 곱해져 있으니까 차수는 그 항을 이루고 있는 곱해져 있는 곱셈으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곱으로 표현되는 그 항을 이루고 있는 문자의 개수가 그 항의 차수예요. 그러니까 얘도 몇 차예요? 3개잖아요. 얘도 3차예요. 그래서 둘 다 3차인 거는 맞지만 구성되어 있는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동유항이 아닌 겁니다. 가끔 이런 거 질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괄호가 있는 다항식의 계산입니다. 항상 사칙연산의 계산이라는 게 그렇죠. 덧셈과 뺄셈에 대한 규칙을 알아본 다음에 이제 괄호가 여러 개 있을 때 뭐 분수나 소수가 등장했을 때 정리하는 규칙성을 배우기 위한 거죠. 자, 그래서 괄호가 여러 개 있을 때는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정의하는 것이 맞고요. 자, 괄호 안쪽과 바깥쪽에 조심이라는 거는 괄호 전체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 좀 주의하자라는 얘기고요. 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동유항끼리 정의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 정리 먼저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가 있잖아요. 그런데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에는 조심하자라는 얘기고요. 이걸 먼저 풀면 마이너스 2x 여기는 플러스 y가 될 것이고요. 중괄호는 소괄호로 바뀌겠죠. 그리고 앞에 3x 그대로 내려 적고 앞에 마이너스 있고 y 있고 대괄호는 중괄호로 바뀌고 앞에 마이너스 있고 4x 여기까지는 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소괄호 안에 동유항 정리는 되죠. 괄호 안 자체에서 동유항 정리하면 x 여기는 플러스 y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옆으로 가지고 와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것인가? 4x 마이너스 중괄호 y 마이너스 2 그리고 x 플러스 y 중괄호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괄호 앞에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 2를 분배할 때 계산에 조심하자라는 이야기고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하고 내려적기 y. 그러면 중괄호는 다시 소괄호 바뀌고 앞에 마이너스 있고 4x 내려적기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안에 동유항 정리가 되죠. 이게 뭘까요? 먼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y가 되겠죠. 마이너스 x.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 마이너스 있고 4x 한 번 더 적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 4x 먼저 쓸까요? 이번에는 몇 개 없으니까요. 요때에 요거 괄호 전체 앞에 마이너스는 괄호 안 모든 항에 적용.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y 플러스 2x가 됩니다. 자, 동유항은 4x랑 2x만이죠. 4와 2를 더해서 6 그리고 x 플러스 y 해서 이 문제의 정답은 6x 플러스 y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도 보셨겠지만 소괄호를 중괄호, 중괄호를 대괄호 이런 식으로 바꾸는데 소괄호 정리했으면 중괄호를 이제 소괄호로 대괄호로 중괄호 바꾸면서 단계를 줄인다 하나. 자, 그리고 괄호 전체 앞에 곱해져 있는 값은 모두의 분배가 되는데 솔직히 여기도 덧셈이 생략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더하기 생략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각 항에 분배해서 내려 적은 거고 덧셈 기호 생략돼 있지만 저희가 생략하고 적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체 앞에 또 마이너스 있을 때는 모든 항 적용 요것만 조심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도 될까요? 자, 이제 단항식의 곱셈을 할 건데요. 수나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한 덩어리, 그것이 단항식이라고 했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개수끼리, 문자끼리 곱하여 계산하시고요. 같은 문자일 경우에는 지수법칙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를 먼저 푼 후 계산입니다. 예제 가볍게 하나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앞에 단항식 2와
x가 2번, x 곱하기 x 곱하기 y. 뒤에는요, 3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y 곱하기 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곱셈 기호가 모두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x제곱 곱하기 y 곱하기 뒤에도 마찬가지로 3 곱하기 x 곱하기 y 세제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즉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괜찮죠. 2 곱하기 3을 먼저 하고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색깔을 바꿔볼게요. 그리고 x제곱 곱하기 x 해서 계산한 건 연필로 살짝 이렇게 저는 이렇게 표시하게 해요. 안 헷갈리게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y 곱하기 y의 세제곱.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수는 수끼리, 즉 2하고 3은 x제곱 y라는 거의 개수였고 3이라는 거는 xy 세제곱의 개수였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죠. 그래서 개수끼리 곱한다. 쉽게는 그냥 수는 수끼리죠. 2, 3은 6 곱하기 생략. x제곱 곱하기 x는 지수법칙 첫 번째. 밑이 같기 때문에 지수를 더한다. x의 세제곱. 마찬가지죠. 밑이 같기 때문에 지수 더한다. 여기 1이 생략돼 있죠. 1 더하기 3. 그래서 y의 4제곱. 요렇게 해서 요렇게 정답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조금 살짝 바꿔볼게요. 문제를. 마이너스 2xy 전체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3x제곱 y의 제곱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무언가의 거듭제곱이죠. 무언가의 제곱이죠. 이럴 때는 각각을 계산하고 곱한다. 이게 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의 짝수 제곱인 거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2의 제곱 4. 그리고 이거 우리 저희 지수법칙에서 배웠죠.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전체의 거듭제곱은 각각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x제곱 y제곱 곱하기.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 전체 각각에다가 적용합니다. 그러니 3의 제곱이죠. 3의 제곱은 9고요. x, 자 지수 곱하죠. 2는 4, y, 여기 1이 생략돼 있죠. 1, 2는 2 이렇게 되는 거죠. 괄호를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런 다음에 수는 수끼리, 밑이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적용하되 치수법칙이 쓰입니다. 그러면 4, 9, 36. 자, 그리고 x제곱, x 4제곱 곱합니다. 밑이 같은 거듭 제곱의 곱셈은 지수를 더한다. 왜죠? x 2번, 4번 횟수니까요. x에 2 더하기 4, 6. 이게 순간적으로 2, 4, 파 이런 친구 있어요. 이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계속 귀에 피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y, 여기는 2랑 2 더해서 4 해서 요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자, 단항식의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수끼리 문자끼리 나눗셈을 계산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단 문자끼리 나눗셈은 지수법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단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꾼 후 역수의 곱을 이용한다. 자,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 역수를 곱한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죠. 그래서 두 가지 풀이 다 풀어볼게요. 첫 번째, 35a 5제곱이란 단항식을 7a 세제곱으로 나눗셈을 합니다. 그러면 원리에 의하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35a의 세제곱 나누기 7a의 세제곱.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이렇게 써도 괜찮죠? 35 곱하기 a의 세제곱을 7 곱하기 a의 세제곱을 나눈다. 아, 여기가 5제곱이었죠? 여기가 5제곱이었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아니, 그러면 여기 곱셈 되어 있잖아요. 35를 7로 나누면 약분되고 분자의 5. 자, a 5제곱을 a 세제곱 나눌 수가 있죠. 밑이 같은 거듭제곱의 나눗셈은 지수의 뺄셈이죠. 자, 분자 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3개씩 약분되고 2개 남았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얘는 a 몇 제곱이에요? 제곱이 되겠죠. 결론만 적으면 5a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단항식 나눌 때
개수끼리 나눠요가 되는 거죠. 35를 7로 나눠서 5. 그리고 a 5제곱을 a 세제곱 나눠서 a 제곱 이 얘기입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과정이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해서 그냥 과정을 적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게 복잡하게 막 섞여 있을 때 차라리 이렇게 과정 도는 게 훨씬 나아요. 단 요거는 짚어줄 필요가 있죠. 뭐냐면 거듭제곱, 즉 괄호에 거듭제곱이 있을 때 괄호를 정리하고 가는 것은 바뀌지 않아요. 그럼 항상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써볼게요. 2a 5제곱, 그 다음에 b의 세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ab 전체 세제곱이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의 홀수제곱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솔직히 여기도 적용된 거죠. 마이너스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적용하게 된다면 여기는 a 세제곱, b 세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앞에는 한 번 더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그럼 분자는요. 2a의 5제곱, b의 세제곱이고요. 나누기 분모는 마이너스 a 세제곱, b 세제곱입니다. 그 2를 마이너스 1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이 같은 것끼리 나눗셈 하는 게 됩니다. a 5제곱을 a 세제곱 나눠요. 지수의 차 분자에 남죠? 그 a의 제곱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b 세제곱을 b 세제곱 나눠요. 이거는 똑같은 거니까 그냥 약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곱하기 1 되니까 안 써도 되고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a 제곱이 두 번째 답이 되는 겁니다.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2a 제곱. 이게 하다 보면 나중에 빨라집니다. 자, 이제 3번 같은 게 좀 골치 아픈 거죠. 왜냐면 나눗셈 뒤에 있는 것에서 분수 형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써도 괜찮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이거 지우고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를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의 답이 아까 얼마가 나왔냐면 이거가 5a 제곱이 나왔습니다. 자, 다르게도 한번 해볼게요. 35a 세제곱 하시고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 나누는 값에 역수를 곱한다. 7a 세제곱의 역수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35를 7로 나눈 거니까 여기 5. 그 다음에 자꾸 왜 제가 a 5제곱이라고 적고 있죠. 이게 옆에서 보면은 여기 3으로 보이나 봐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a 5제곱을 a 세제곱 나누는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5제곱을 세제곱 나눠 그러면은 밑이 같은 거듭제곱 나눗셈인 거니까 a 그 지수는 2가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5a 제곱 해가지고 계산은 동일하죠. 어떨 때 쓸까요? 이럴 때 쓰이는 거죠. 그러면 볼게요. 3번 일단은 괄호를 먼저 적용해야겠죠? 풀어야겠죠? 2의 세제곱, x 세제곱, y 세제곱. 그래서 3번은 2 세제곱, x 세제곱, y 세제곱 쓰고 나눗셈을 곱셈 바꾸면 역수를 곱한다. 그래서 x 세제곱, y 분의 4를 곱하는 거죠. 이제 넘어오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아까 간단한 거 바로바로 이렇게 약분을 제가 보여드렸지만 더 좋은 습관은 분모, 분자 구분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분모라는 것은 x세제곱 y만이고요. 분자는 2의 세제곱, 즉 8과 4를 먼저 곱하죠. 8, 4, 32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x세제곱, y세제곱 이렇게 하면은 밑이 같은 것끼리 확실히 보이거든요. 그러면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적극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x세제곱을 x세제곱 나눠요. 지수 같은 거니까 이거는 1 되겠죠. y세제곱 y로 나눠요. 지수의 차 3에서 1 빼는 거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32y의 제곱해가지고 이렇게 답을 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래서 주의사항까지 다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은 그냥 원래 그대로 분자를 분모 나누는 건데 분수로 나누는 경우 있으니까 나눗셈을 곱셈 바꾸면 역수를 곱한다로 가지고 와서 원래 상태대로 하고요. 밑이 같은 거듭제곱의 나눗셈은 지수의 차를 이용하는데 그 원리는 바뀌지 않는다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요거 보실게요.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인데요. 말 그대로
다항식에다 다항식을 곱하는 형태가 있고 그런 것들도 다시 덧셈 뺄셈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단항식을 다항식에 분배해서 분배 법칙 이용할 것이고요. 항마다 모든 항에다가 곱셈을 적용한다는 것만 잘 지키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첫 번째 거 볼게요. 이거 곱셈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항식에다가 단항식을 이렇게 곱해서 분배. 마찬가지로 분배한 것을 적어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볼게요. 3x 곱하기 x 더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쓸게요. 3x 곱하기 마이너스 y. 나중에 이제 바로 되는 게 보여질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있고 그 다음에 2x를 3x에다가 곱한 거 더하기 그리고 2x를 마이너스 y에다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근데 실제 문제 풀 때는 이 과정은 이제 나중에 생략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곱하니까 얼마예요? 3x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3하고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3. 근데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안 적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그리고 xy. 그래서 다시 짚어드리면 3x를 x에 곱했어요 하면 3x 제곱이 바로 나오셔야 되고요. 3x에다 마이너스 y 곱했어요. 수 먼저 정리해서 마이너스 3 쓰고 xy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뒤에도 적자면 2, 3은 6 그리고 x 곱하기 x 제곱이고요. 여기도 2하고 마이너스를 먼저 곱하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xy 순서가 되겠죠. 자, 이제 그리고 봤더니 다시 동류항이 보입니다. 어디 가요? 3x 제곱과 6x 제곱이 동류항 그리고 마이너스 3xy랑 마이너스 2xy가 동류항. 자, 그러면 마무리 3하고 6을 더해서 9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해서 마이너스 5 그리고 xy. 동류항은 개수끼리의 계산이다가 왜 더 정확해지고 있죠.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자, 이제 두 번째 거는 더 정리 빨리 할 수 있겠죠. 저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갑니다. 분배. a 곱하기 a니까 a의 제곱 그리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ab. 여기는요. 마이너스 3 a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의 곱이니까 플러스 3 쓰고 ab가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지우고 1 쓸게요. 자, 동류항이 보입니다. 동류항이 어디 있나요? a제곱과 마이너스 3a제곱이 동류항 마이너스 ab와 플러스 3ab가 동류항. 따라서 동류항끼리의 덧셈으로 보시면 돼요. 1 더하기 마이너스 3인 거니까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3인 거니까 플러스 2 그리고 ab 해서 이것이 두 번째 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이라는 것은 이거 말하는 거죠. 단항식과 다항식 곱셈이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의 더하기 뺄셈인데 결국은 그냥 다 더하기예요. 덧셈 기호가 다 생략돼 있다 보시게 되면 동류항끼리 계산해서 동류항끼리 이제 계산하는데 결국은 개수끼리의 계산이다라는 것이 더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네,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7번. 다항식과 단항식의 나눗셈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단항식으로 나눌 경우를 알아볼 건데요. 결국 이것은 각 항을 나누는 겁니다. 각 항을 나누는 거예요. 혹은 역수를 곱해서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 계산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이 예제를 한번 볼게요. 괄호를 단항식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다항식을 단항식 나누는 건데 분자에 요 다항식이 쓰이는 것 뿐이고요. 이것을 뭘로 나눈다고요? 2a로 나눠요. 그럼 이거는 덧셈 기호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렇게 즉 얘는 원래 2a분의 6a 제곱 그리고 더하기 2a분의 마이너스 4ab였다. 이렇게 적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2a분의 6a 제곱 마이너스 2a분의 4ab 모든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선생님은 저는요. 이렇게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를 각각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6을 2로 나눠서 3 맞나요?
자, a제곱을 a로 나눠서 a1제곱 맞죠? 마이너스 4를 2로 나눠서 마이너스 2고요. a 약분되고요. b만 남았네요. 결국은요. 3a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같이 안 적으니까요. 덧셈교 생략 마이너스 2b 이렇게 해서 요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정말 빨라지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다시 문장 보면은 다항식을 단항식 나눌 경우 각 항을 나눈다라는 거의 의미를 정확히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어떨 때 친구들이 많이 실수하냐면 실수 포인트도 잡아드릴게요. 이게 한쪽만 약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6 나누기 2, 3, a제곱 나누기 a하고 이렇게 적는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정말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통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것을 숙지를 꼭 시켜주셔야 돼요. 미리 아예 처음에 이거 할 때 다양하게 좀 보여주시면서. 그래 실수 안 합니다. 여기까지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수로 고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나눗셈을요. 곱셈으로 바꾸면 역수를 곱하는 거잖아요. 이건 1분의 2a였으니까 2a분의 1을 곱한다. 어디에다가? 6a제곱 마이너스 4ab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것을 적어보자면 이렇게 적을게요. 답은 여기다가 옮겨 적겠습니다. 그럼 얘는요.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6a제곱 곱하기 2a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4ab 곱하기 2a분의 1.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죠. 6을 2로 나눠서 3, a제곱을 a로 나눠서 a. 마이너스 4를 2로 나눈 거니까 더하기 생략돼 있습니다. 마이너스 2. a 약분되고 b 남았네요. 그래서 3a 마이너스 b라는 것은 당연히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이건 어떨 때 쓸 것 같아요? 나누는 이 단항식에 분수가 표현되어 있을 때는, 포함되어 있을 때는 나눗셈을 곱셈 바꿔서 분배해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정리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원래는 분자를 분모로 나누는 계산이다 라는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그때 맞춰서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개념을 다 맞춰봤고요. 자주 실수하는 개념으로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괄호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부호 주의하는 거. 동류한끼리만 계산이 가능한 거죠. 동류한끼리만 덧셈 뺄셈이 가능한데 결국 개수끼리의 계산이다. 결국은 개수끼리의 계산이다.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할 때는 모든 항에 적용한다. 모든 항에 분배하시는 거고요. 다항식의 나눗셈 각 항마다 적용인데 한쪽만 약분하는 경우 주의시키시면 되고요. 문자끼리의 곱셈과 나눗셈은 결국은 지수 법칙을 적용하는 거다라는 사실.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칠 경우에는 반드시 역수를 곱해야 되는데 역수를 안 곱하고 그냥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결국 계산 파트이기 때문에 친구들마다 틀리는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미리 짚어주시고요. 개별적인 부분은 오답 노트를 통해서 그 친구가 관찰하고 틀린 부분을 설명하도록 유도하시게 되면 100% 고쳐진다는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